결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갖지 마라. 손절을 쳐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고 예의가 없다는 거고 배려를 모른다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손절 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저는 안경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누구나 자기 직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그리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거는 확실한 것이라는 내가 분명히 경험해서 얻은 경험치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해봐서 깨달은 거니까 확실한 거야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5년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과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안경과 인문학이라는 재생 목록도 만들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사람 봐가면서 영업을 한다고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말 자체가.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사람 봐가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지금은 사진을 주면 개인지 고양인지 바로 알지 않습니까? AI가 고도로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책임감은 어떻고 이런 걸 쫙 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연지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연지능을 가진 사람인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문 열고 손님이 들어오는 발걸음 어떤 태도만 한 1초만 봐도 이분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서비스를 100% 해야 될지 아니면 한 50%만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어떤 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태도만 봐도 적어도 안경을 맞추실 분은 아니다. 뭔가 고쳐달라고 하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손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경테만 봐도 저희는 알죠. 천연지능이니까 물어봤죠. 이 안경 여기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했는데 당당한 태도입니다. 이거 고쳐주라. 그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울 자리가 아닌데도 발을 뻗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한 건 아닌데 이거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분은 손절을 쳐야 되는 분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분에게는 서비스를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저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문 열자마자 오셨으니까 오후에 찾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후에 다시 올게요 라는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좀 이따가 한 점심때쯤 올게요 라는 말을 해가지고 정말 점심때쯤 와서 서비스를 받아가신 분은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맡겨놓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부탁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침 시간에 문 열자마자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오면 장사하는 집은 마수거리를 못했다고 좀 그렇긴 하던데 미안하긴 한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지금 당장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상하네 이 사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분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해드리는 건데 지금은 아침 시간이니까 게시를 손님이 와서 돈이 오고 가는 게시를 한 다음에 무료로 서비스를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였습니다. 게시한 다음에 해드리겠다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감정이입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배려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감정이입이나 배려가 있어야 예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으신 거고 감사함을 모르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안경은 문을 열지 말았어야지. 안경은 문을 열어놨으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해줄 태세가 돼 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계속. 어떤 분이 계셨는데 렌즈의 코팅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경 렌즈는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 렌즈가 아닌 이상 갖춰진 렌즈는 여벌 렌즈라고 합니다. 여벌 렌즈들은 제조 연월일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미세하게 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름에서. 특히 고도근시나 이런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그런 게 표시가 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르다, 다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세심하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다시 해드릴 텐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신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해달라고는 말아주십시오. 이거는 계속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 실수로 된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해준다는 거네,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요, 제 실수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순순히 얘기를 안 하고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짜증을 내시고 그냥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분도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오후에 찾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회를 드리지만 그 기회를 받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안경원에 있다 보면 참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아,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물론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지만 이 돈 값어치보다 더 높은 것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다 이분에게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여기려고 하죠. 이런 핸드폰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누군가 1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핸드폰 만들어 봐라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경 100만 원을 주면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또 색깔 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네가 만들어 봐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죠. 돈을 내고 서비스 받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 고마운 거다.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지금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다.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중산층들이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 봐가면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품고 가면 안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한번 품어주면 그 다음에도 당연하게 원합니다. 지난번엔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이게 계속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해줬습니까? 사람 가지고 놉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안경원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100% 깨달았죠.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들 아, 그 안경은 못 쓰겠더라 라고 악선전을 할 텐데 그냥 품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죠. 악선전을 하더라도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배려를 못하고 예의가 없으시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가족이나 친구들은 전부 다 안 오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가 되는 것이죠. 예의를 알고 감사함을 아는 그런 분들에게 잘해주면 그분들이 또 친구들, 가족들 얘기해서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부류의 감사함을 모르고 예의가 없고 이런 부류를 안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역시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손절을 쳐야 될 때는 빨리 쳐야 된다. 괜히 이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품고 가야지, 사람을 손절 친다는 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줍지 않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안경원에 있으면서 제 직업을 영위하면서 30년 이상 완전히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게 정확합니다. 오늘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왔는데 이분도 좀 쎄한 거예요. 저에게 약간의 위압감을 주는 사람들은 쎄한 겁니다. 이분은 그냥 기본만 해야 된다. 너무 좋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걸 해줘야 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도 적당하게 해야 돼. 너무 잘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첫인상하고 다르게 되게 따뜻한 면이 있고 그러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정확합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관련이 딱 되면 처음에 봤던 그런 좀 차가운 모습, 냉정한 모습, 위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인을 믿으시고 사람들을 대하면 되는 것이죠. 손절 칠 사람은 바로 치고 아무리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쌓이겠죠. 이 사람하고의 상황이 쌓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면 손절을 쳐야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부터 봐왔던 애가 있는데 저보다 한 2살 어린, 그런데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참 사람이 좋아요. 관상도 좋아요. 생활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뭔가 저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다든지 그러면 나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 겁니다. 손절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사람을 손절을 쳐야 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이겠죠. 결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갖지 마라. 손절을 쳐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고 예의가 없다는 거고 배려를 모른다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손절 쳐버리십시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